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게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에서 그 윷놀이를 했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었죠? 우한 통시열 유적지. 예, 우암 송시열 사당 이제 유적지였었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저기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68번. 예, 768번이었었어요. 그쪽 괴산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 괴산의 그런 그 뭐랄까 풍치가 아주 좋고 이래갖고 우암 송실 선생님이 그곳에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어, 살았던 그런 곳이어서 이제 그 유적이 좀 남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으로 9개의 그런 그 골짜기 또 뭐 이렇게 그 암석 뭐 이런 그 웅덩이도 있었고 했던 그런 그 경치 좋은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중국의 그 무위국곡을 모방해가지고 또 이제 계산에도 그렇게 좋은 그런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서 9개의 그런 그 절경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화양구곡이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걸 기억을 할 때 그냥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런 훈련을 잠깐 했었죠. 자, 거기서 그 다섯 번째는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섯 번째 화양 오곡은 첨성대. 네, 첨성대였었죠. 다섯 번째는 우리 그 해시태그가 뭐예요? 영어. 엘리자베스. 영어죠, 영어.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뭐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즉 그 영어인데 그 다섯 번째가 첨성대인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셨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 첨성대. 엘리자베스 여왕을 또 떠올리시면서 경주에 있는 첨성대도 같이 이제 떠올릴 수 있었겠고요. 아무튼 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그 첨성대 별을 관찰하고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곳을 이제 뭐 방문하셨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양 오국을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자기가 가리켰던 그 제자 왕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매번 와서 이렇게 울면서 했던 그 암석이 있는데 묵궁암이라고 예, 묵궁암 예, 그것은 하양 몇 곡이었었죠? 하양 삼국이요. 예, 화양 삼국이었었어요. 화양 삼국에 읍궁암이라고 있었죠. 읍궁암. 음, 그래서 음. 송시열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가르쳤던 그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님이 굉장히 학문이 높아가지고 예전에 그 왕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친 그 왕 중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죠. 왕이지만 그 제자인 효종이 돌아가시자 그 슬픔을 뭐랄까 매일 그 암자에 가서 암에 가서 이렇게 울었다는 그래서 거기가 읍궁암이라고 해서 화양 삼국에 해당이 됐었어요. 화양 그 팔국은 어떤 것이 있었죠? 하양 또 학습대. 학소대예요, 예, 학소대. 예. 팔국하니까 우리가 우선 떠올리는 해시태그는 뭐예요? 학도라면. 팔도라면 팔도라면이죠. 팔도라면을 누가 먹은 거예요, 거기서? 학들이 학들이 먹고. 예, 먹었으니까. 학들이 먹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양 1국부터 9국까지 이렇게 뭐랄까, 혼동되지 않고 딱 질서정연하게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은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공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 뭐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또 그 과일 10개 기억하는 것도 했었는데 자, 과일 10개 그 기억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과일이 뭐였었어요? 사과. 과일 10개 기억할 때는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0부터 사과. 9번까지. 사과, 예. 사과. 0에 해당되는 게 사과였었죠? 사과. 네, 사과를 음.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빵집에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 음, 때 사과를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적에는 그냥 한 개, 뭐, 소량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엄청 큰 거.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영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게 빵이죠, 빵. 근데 빵도 그냥 단순히 빵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라 빵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빵을 만드는 그런 그 빵집을 이제 아예 갖다 놓으면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빵집은 다른 빵은 안 만들고 뭐만 만드는 거예요? 사과로 사과로 빵, 만든 빵. 빵을 만드는. 예, 예, 사과를 넣은 빵을 만드는 그런 집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0번의 그 과일은 사과였던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번에 해당되는 과일은 뭐였을까요? 파인애플이에요, 예,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었었죠.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제임스 본드랑 영화 촬영하면서 뭐 후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그 영화 그 찍는 여러 스태프진하고 같이 그런 그 과일 파티를 잠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7번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그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혼동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순서대로, 이게 우리가 어떤 수서를 기억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북 지역의 보은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충북 보은은 70번부터, 770번부터 779번까지 이렇게 10군데 장소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70번 했고, 지금 3번, 4번, 여기 말씀드렸을 건데, 73번은,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벤스 73. 예, 벤츠 73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해시태그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럼 벤츠 73하고 여기 지금 773번에 해당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심리선 문장대. 문장대예요. 예, 문장대예요. 그 문장대는 그냥 그 써져 있는 글씨 자체로만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럴 문자에다가 그렇다. 글이 저장된 저장이 안경? 되는, 음, 그러니까 글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정자, 뭐 안경. 장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장대, 무슨 그 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곳이나 집이죠. 자, 그럼 여기에 왜 문장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세조가 꿈에 응,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어, 오룡상강 그 책에 그 세조, 응, 맞아요. 지금 금범쌤이 세, 지난 세조가 몸이 시간에, 안 좋아서, 어, 예,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세조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국의 명산을 다니던 중 여기 이제 속리산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속리산에 와서 여기에 머무는데, 이제 꿈을 꾼 거죠, 밤에. 이제, 그래, 그 꿈에 이제 어떤 그 신령이 나타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주 신령한 그런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내 병을 이제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그 꿈 깨어갖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가까이에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한 권 발견을 해요. 그 책이 이제 우리가 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그런 것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세조가 거기서 하루 종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감동이 돼갖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세조 책 한 권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이 책 한 음, 권이라는 게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세조가 여기서 이제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이 곳에 그 장소 이름을 원래는 문장대가 아니고 뭐였냐면 운장대였어요. 운이 이제 구름 문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구름도 저장해 놓은 그런 그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세조의 이런 전설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문장대가 아니고 문장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마 가파르고 높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문장대를 뭐 세 번 오르면 사후에 극락을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등산을 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어쨌든 여기에 뭐를 타고 간 거예요?
벤츠 73. 예, 이제 걸어 올라갔겠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벤츠 73을 이제 떠올리죠. 그래서 여기가 장소로는 773번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을 해야 되겠어요. 74번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말이 기르네요. 예. 예, 동학운동이 일어난 그런 것을 기념한 공원이에요. 자, 여기 번호로는 지금 74번이니까 해시태그가 뭐예요? 철조망. 철사라든지 철조망 뭐 이런 것들 떠올리겠죠? 74니까 74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게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 보면 어찌 보면은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공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소를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나름대로 거기에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붙여 나가면서 이제 요곳의 장소도 기억을 하고 이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역사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774번입니다. 774번. 여기에 이제 그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외세로부터 나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를 갖다 좀 철조망을 쳐가지고 철사를 쳐가지고 보호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장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동학운동, 동학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다고 했죠? 1894년에요. 네, 94년. 1894년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894년을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셨어요? 욕하고 하트, 신발 욕하고 예. 하트 그래서, 발전을 아, 태어났다. 예. 네네. 그래서 욕하고 항상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제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뭐든지 이제 기억을 하는데 1894년을 이렇게 써보면은 네 자리잖아요. 그래서 1, 8, 9, 4 이렇게 각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기본 세트가 뭐냐면 0에서부터 99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개의 숫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요 1894라고 하는 네 자리지만 그거를 두 자리씩 떼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894에서 18 떼고 그 다음에 94에서 94를 떼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외우고자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 하면은 지금 이제 발음도 이제 좀 천천히 했지만 우리가 보통 욕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거칠으니까 18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18을 갖다 빨리 발음하면 신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신발이라는 것을 대신 그 18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욕하면서 신발을 던진 거죠. 그리고 부사는 하트 칠 때 이제 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사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어떤 연기 같은 걸 잘할 때, 뭘 묘사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재주를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부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저는 이게 혁명이니까 어떤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구했구나. 그래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났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욕하고 신발 던져서 이제 말은 안 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동학 혁명 기념공원을 아니 기념공원이 아니라 동학혁명을 1894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죠? 1592년, 네, 1500? 92년, 네, 92년, 1592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기억을 하셨어요? 보름달, 1592니까 1, 5, 9이잖아요. 그 두 자릿씩 보름달, 떼면 15 떨어지고 그 다음에 92가 나오죠. 그러면 92, 15는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예요?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고 92는
생선구이. 예, 예. 구이는 그냥 92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구이로 이렇게 한다면은, 뭐 생선구이, 구이 하면은 고기도 굽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선구이라는 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보름달이 있는 그런 야밤에 뭘 드신 거예요?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생선구이를 드신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랬으니까 제대로 이제 대접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1592년이다 하는 것도 지금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그런 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기억을 한 것처럼 동학혁명도 1894년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하나 공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도는 그렇고, 실제로 보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774번. 774번이요. 네, 774번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들이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77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70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70자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 대전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네, 네, 대전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대전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70에서 879. 네, 그렇죠. 대전은 이제 충남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대전 충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00단위 자리가 800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전 충남의 가장 중심지는 핫한 플레이스는 정말 대전인데 이 대전을 처음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못하고 어디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여기 아산, 대전 충남에서는 대전 충남, 아산보다도 더 먼저 세종시. 그렇죠. 세종시가 그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하고 공주가 800단위잖아요. 네. 800에서부터 809번까지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세종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대전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지도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지리상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전 인주쿠 이렇게 첫 출발지로 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공주가 800번부터 809번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종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 대전은 어디로 왔냐면 870번부터 879번에 해당되는 위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서 870번은 어딜까요? 계룡산 항토길. 네, 계족산. 계족산. 계족산 황토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70대 노인이. 예, 70대 노인이 이제 이 계족산을, 저기 뭐야, 건강에 좋다 해갖고 막그 둘레길을 걷는 거예요. 계족산 그 황토길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죠. 그 네. 진로인가? 아니, 진로가 아니라 선양. 선양, 선양. 예, 선양, 예, 선양. 예. 예, 거기서 좋은 이제, 좋은 맞아요. 저기, 굉장히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1년에 한 번씩 아마 거기 그 대회인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황토길 걷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870번이었어요. 그러면 871번은 어딜까요? 화폐방 이랑 박물관. 박물관이에요. 예, 87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친일파, 친일파. 친일파. 친일파죠. 친일파들이 뭐를 음. 좋아해요? 돈, 돈을 돈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뭐 친일파만 좋아했겠습니까만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친일파들이 아주 즐기고 이제 삼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연구단지에 가면 그 화폐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871번이에요. 여기 충북에서 보은에서 친일파들이 갔던 곳은 어딜까요? 국리산 정의품송, 속리산에 있는 정인품성이 바로 정의품송. 871번이죠. 정인품성은 진짜 나무인데도 그 뭐랄까 사람보다도 더 뭐 낫다고 할까? 이 임금님이 거기 행차를 하는데 나뭇가지가 가려지니까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잘 지나가시게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나무인데도 그
벼슬을 하사한 그런 곳이 바로 정인품성이죠. 예. 자, 그래서 거기가 친일파들이, 아, 이렇게, 이런 나무도 있구나, 정말,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일본에서부터 뭐 구경 왔나 보죠. 자, 그 다음에, 72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칠레, 칠리 소스. 칠레죠, 칠레. 칠레 또는 칠리 소스. 이게 칠레에서부터 이곳에 온 거예요. 충북 고은에서는 어디로 온 건가요? 목주사, 법주사. 법주사라고 하는 아주 큰, 굉장히 인천, 큰 불상이잖아요. 바깥 야외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불상, 이런 것들을 보려고 실내에서부터 이렇게 관광을 온 거죠.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72번이? 엑스포 과학공원. 예, 과학공원이요. 엑스포 과학공원이에요. 예, 엑스포 과학공원이 엑스포가 언제 열렸어요, 대전에? 1993년이요. 1993년. 예, 93 엑스포 해갖고 네. 1993년이죠. 이제 올해는 이제 2024년이 돼서 벌써 이 엑스포 93 열린 지 이제 몇 년 되는 거예요? 30년? 31년째 30년. 되죠, 지금. 30, 그죠? 네. 2023년 작년 옛날 같은 말씀 경우 30년. 30년인데 30년이 이제 지나고 31년째 되는 거예요, 벌써. 93 엑스포 열은 지가. 그만큼 세월이 갔는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 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횟수를 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 바로 872번이었어요. 실내 사람들이 거기까지 실제 그 당시에 또 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으니까 세계 축제로. 그다음에 예, 여기 보은에서 그 벤츠 73을 타고 간 곳이 어디예요? 문장대, 예, 좀 문장대. 전에 얘기했던 세조가 그 책 한 권을 읽었다는 문상대죠, 여기. 여기가 바로 73번이었었어요.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한국원자력연구소, 예, 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바로 873번이에요. 원자력연구소하고 벤츠 73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스토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연구단지를 가는데, 이제 그 벤츠 73을 타고 가서 그 원자력연구단지를 뭐 이렇게, 시찰한다든지 견학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은 보온 동학농민혁명 통합국민. 기념공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기념공원. 보은에서는 74번에 해당이 되는데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현충원, 현충원. 대전 대전 네네, 현충원. 현충원. 국립현충원. 약간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네, 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나 현충원이나 국립, 어쨌든 어떤 난을 갖다가 네. 어떤 그런 것에 희생된 분들을 갖다 추모하는 곳이잖아요. 네. 대전 국립현충원도 지금 이제 서울에 그 현충원이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데 거기에 다 모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 현충원을 지었는데 그 현충원을 이제 그 다음에 대전에다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영령들 여기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래서 대전 현충원도 이제 이런 악기들이, 혼령들이 못 들어오게 어떻게 철조망을 철조망, 친 거예요. 철조망을 철사줄로. 쳤어요. 현충원 주변으로.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74번. 873번, 4번이에요. 4번. 874번. 자, 그래서 여기 74번에 대한 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가 좀 있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여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5번. 자, 7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헬로, 첼로. 첼로, 치료, 또 치료, 치료. 치료, 예, 치료, 첼로와 치료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면은 지금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한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지냈던 그런 병이 있죠. 코로나. 네, 코로나죠, 코로나. 음, 그래서 코로나로 진짜 전 세계가 또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게 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아마 그 영향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 같으면 다 어떻게 직접 만나서 하는 공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공부들이 전부였었죠. 이렇게 서로 각자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학습법들이 나오면서 학교도 이제 직접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바뀌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면은 코로나를 그냥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75번은 이제 75지만 그거를 발음을 좀 굴려갖고 치료라고 보고 또 첼로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상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은에서는 75번이 어디냐면 보은에 있는 펀파크라는 그 놀이공원이에요. 펀이 FUN 영어로 이제 즐겁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놀이동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여기 자연 생태적인 것도 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수히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데 여기서 2015년인가 이때 아이가 하나 기구 타다가 거기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각 놀이공원들이 보면은 뭐랄까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 좀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격하게 규제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여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다시 이제 복구해가지고 개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하기 전에 보훈군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블로그에 쓰면서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보훈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를 어떻게 찾아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시행업자라든 이런 분들이 완벽하게 저기 하지 않아서 지금도 이제 그냥 부상 중이다. 그런데 어떤 그 부분에 보니까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개장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기사는 있었는데 개장됐다라는 건 없어서 이제 보훈군청에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무산되고 아마 2024년에 금년에는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공무원한테. 그래서 여기가 다시 개장되면 엄청나게 큰 또 붐을 일으킬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놀이 자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애들이 엄청 많이 올 거야 아니에요? 제대로 됐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그런 질병들도 같이 오게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뭐 있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서 코로나 진료소도 한쪽에 이제 마련해 놓는 거죠. 여기 이 장소가 75번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진료 치료소도 한쪽에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또 뭐를 연주해줘서 첼로를 연주해서 첼로를 연주해서 이제 음악으로도 또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은에 있는 펀파크, 쉽게 말하면 그냥 놀이동산인데, 펀파크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75번. 775번이에요.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가 이런 치료를 하는 곳이죠? 치료하고, 유성온천. 유성온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실제로 또 하다 보니까 유성온천이 지금 그냥 거의 휴양지 그런 적이지만 대부분 전국에 있는 온천들이 어떤 목적이냐 뭔가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몸에 갖고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그 온천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유성온천이 바로, 치료를 했던, 코로나가 있었을 때, 첼로 연주를 하면서 치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유성온천이 몇 번이라고요? 875번. 75번. 875번에 해당이 되겠죠? 유성온천이. 여기 보은에서는 어디 가기라고요? 보은 보은에서는 펌파크. 보은 펀파크가 펌파크. 그런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네. 펀파크에
왜 그 코로나 치료소가 생겼어요? 음, 응? 코로나 어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그렇죠. 어린이 우리 놀이터라서 어린이 여기에 놀이터에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네.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 사람들이 또 많이 밀집한 곳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질병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는 거죠. 아니, 보험 펌파크에 웬 코로나가 생겼어? 이렇게 따지면 이 공부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서 이 공부는 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어찌됐든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뇌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뇌 운동을. 자, 그래서 여기 보온 파크가 875, 775번이라는 거. 75번. 예. 그 다음에 여기 보험 자, 공사운동. 76번이에요. 자, 76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체육 시간. 76. 체력, 네, 체육, 76을 갖다가 조금 불리면 철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체육, 체육. 체육, 76. 조금 공통음이 들어있죠, 자음이. 그래서 76 하면은 76 하면은 그 철렵 또는 체육.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체육관이라든지 체육 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보은 공설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체육하고 관련이 있죠. 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연상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는데, 충북의 보은 공설운동장은 또 유명한 것이 여자 축구가 여기 유명하대요. 여자 축구. 음, 예전에는 우리가 여자 축구 상상도 못했을 그런 적인데, 지금들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여자 축구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그 왕성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776번이에요. 축구, 체육,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체육관에 있는 그런 저기 선수들이 천력을 갖다 해도, 천력을 갖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설운동장 그 그림을 갖다 이렇게 놨는데, 이제 다른 곳에 보면은 그런 그림도 또한 있을 수 있어요. 빨간 음. 거 선 그려져 있는 거는 응? 축구 경기장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네모나게 무슨, 무슨 경기장? 축구 경기장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보은 공설운동장 전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네. 거기가 잔디로 되어 이게, 있는 그래서 곳입니다. 여기 이제 큰 메인 스타디움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이렇게 네. 보조 경기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그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776번. 776번. 네, 776번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요? 충남대학교. 예, 상대학교. 충남대학교에 있었죠. 충남대학교가 그 876번에 해당되는데, 거기도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시냐. 충남대학교 체육과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대학. 네. 그래서 체육대학 학생들이, 어디 체육 뭐, 저 시간에 철력을 철력을 갖다, 갖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충남대학교도 876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77번이네요. 자, 7번. 7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필석, 7월 7월 7석. 필석. 칠석이다라고 했죠. 네. 7월 칠석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두 사람이 있죠. 견우와 현우와 직녀. 직녀. 견우와 직녀예요. 견우와 직녀가 여기에 온 거예요. 이 장소가 솔향공원이라고 그래요. 솔향공원. 소나무 향기가 나는 그런 공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방문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량공원하고 스카이바이크가 또 있어요. 우리 그 대천에도 스카이바이크가 있었죠. 대천 네. 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스카이바이크 있고 또 아기 공룡 둘리도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은 그 유원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가 봐요. 근데 이 소량공원에 누가 갔다고요? 현우와 직녀가 갔다. 견우와 직녀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777번. 777번. 7번. 예, 777번. 그러고 77번. 보니까 7이 세번이나 들어가 있네요. 네. 7이 세번인 아주 독특한 장소예요. 자,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였었어요? 파워 카리움이라고, 예. 타워 화학공원. 카리움 과학기술학원. 파워 동이라고, 카리움. 예, 어디였었어요? 그 장소가? 해천대, 대전 아, 맞아요. 기술대학교. 해천대였어요. 대학교. 해천대에 보면은 해천대. 중앙에
큰 탑이 있었죠. 탑. 예. 그 탑이 바로 그 탑이라는 게 이제 타워잖아요. 그 안에 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종이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악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런 곳이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77번이에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그래서 거기가 877번이었는데 여기 충북에서는 보은에서 어디라고요? 홀량공원. 홀량공원이라는 홀량공원. 홀량공원. 네. 네. 그리고 스카이바크와 둘리공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번과 연결된 그런 해시태그 생각하면서 대선과 관련된 그런 장소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